자, 시작하겠습니다. 음, 과정 자체를 소개해 드리는 것도 있고, 오신 김에 식사도 하시고, 이 음식학이라는 것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 오늘 오픈 클래스에만 좀 집중을 하셔도 본인 생활 습관이나 음식 먹는 습관에서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의 아유르베다 음식학 자격증 과정입니다. 그리고 슈리베다에서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를 이제 런칭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아유르베다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분들까지 멤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협회를 좀 강화하는 차원도 있고, 협회를 강화하는 뭐 단 하나의 이유는 이 과정을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 하시는 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지만, 뭐 배운 김에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셨으면 해서 저희가 좀 협회 활동을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정부 인증을 받은 아유르베다 의대를 졸업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자격을 BA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일반의 과정까지 했고, 저희 협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백두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까지 하셨고, 이제 인도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연세대 의대를 갈 수 있고, 한의대를 갈 수 있고, 이런 것처럼 현지에서도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의대들이 현대의학의대, 그다음에 아유르베다 의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을 치면 의사시험 면허 시험을 보면 이 BAMS라는 타이틀이 있고, 아유르베다 협회가 그간 조금 있었지만 뭐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운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협회는 보통 뭐 아유르베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만드신 적은 있지만 의사들이 모여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경전을 기반으로 모든 내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임상 영양학적인 내용도 많고 아유르베다 경전에 담긴 지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좀 맞추고자 했고요. 이 과정에 관심이 있으셔서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오실 때 좀 많이 알고 오시는데, 이 단순히 식습관이나 쿠킹 클래스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배우셨을 때 제일 많이 좀 요새 많이 등장하는 거는 생활 습관이랑 마음 습관에 대한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이게 식습관의 곁에 붙어 있는 것들. 단순히 그냥 요리만 한다고 해서 건강을 찾을 수가 없고, 우리의 뒷받침되는 마음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과제도 매주 하고, 좀, 피드백을 수업 시간마다 드리는데, 요새 뭐 겨울이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매주 좀 우셨어요.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을 거쳐왔다 하시면서 좀 특이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요리 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저한테 이제 오실 때 요리를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건 아는데요, 선생님. 근데 제가 시간이 없걸랑요? 그러니까 짧게 배워가지고 이렇게 요약된 거를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꺼내 쓰기 쉬운 정보들을 모아놓은 거를 그냥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돌려보냅니다. 그냥 요리적인 스킬이나 쿠킹 클래스가 필요하시면 굳이 여기에서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쿠킹 클래스가 아니고 본인한테 맞는 음식을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개념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 챙긴다 하는 사람들의 요즘 특징은 나 영양제 좀 챙겨 먹잖아. 한 6가지 먹고. 이 정도를 건강을 챙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건강한 음식이 가진 개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재료를 어떻게 선택하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음식이 뭔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나를 중심으로 치유하기 위한 이론이랑 실습을 담아낸 강의입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에서는 단순히 이제 식습관이 아니라 식습관, 음식이랑 마음 습관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단순히 그냥 음식을 우리가 소비하는 행위를 넘어서 이 음식 자체에서 소비하는 마음 습관까지도
본인에게 어울리게끔 좀 갖고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료의 선택, 조리 방법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건강한 음식과 공유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제 뭐 디나차리아라고 하는 아유르베다의 매일 건강법 중에서 어떤 걸로 씻고 어떤 거를 바르고 뭐 이런 내용들도 수업 시간에 많이 나오게 되고 어드밴스 과정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제 계절별 식습관까지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만한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만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제가 배운 바로는 지식은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본인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핵심은 지식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적용하는 지혜를 좀 기르는 것을 아유르베다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는 제가 태어나서 계속 아프고 소화기관도 망가지고 비염, 축농증 막 수술도 하고 피부 알러지도 막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많이 좀 지치게 되고 그래서 나를 살려야겠다.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인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 떠날 때는 라면도 못 끓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힘들었던 시점에서 아무런 백그라운드 스킬 없이도 건강하게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고 싶어서 그게 이제 베이직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리 스킬 있는 거는 전혀 뭐 빨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만 하는 과정 자체를 좀 즐겨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리 베테랑이신 분들 오시면은 이론 수업할 때 머리 갖고 그냥 계속 적으시고 안 들으시고 그리고 프린트 놓고 가시고 키친 넘어가셔가지고 요리를 한 5분 만에 다 하시고 막 뒷정리 다 하시고 혼자 갈게요 막 이러고 가시거든요. 이 과정 자체에서 좀 함께 뜻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셔서 음식을 건강하게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같이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한 6가지 정도로 추려본다면은 첫 번째는 또라꾸르띠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 경전에서 나오는 타고난 것에 대한 이야기. 제가 타고난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소비해도 저는 건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변화의 시작점을 찾을 때는 또라꾸르띠라고 하는 내가 타고난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알아가는 걸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유를 먹어도 되고 저는 우유를 먹을 수가 없고 저는 매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고 저 사람은 많이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 프라크루티 개념에서 다 출발을 했습니다. 내가 타고난 성향적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인풋에 따라서 내 컨디션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위장의 상태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타고났을 때, 뭐 태어날 때 제왕절개를 했느냐, 아니면 자연분만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장의 컨디션도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현대의학적인 거, 아유르베다적인 거를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MBTI에 열광을 하잖아요. 왜냐면 난 모르겠으니까 테스트로 나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괴롭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ISFP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하잖아요. 예전에는 제 B형이라서 O형이라서 언제는 또 뭐 태양인이라서 태음인이라서 이런 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욕구들을 해소하고자 한 게 아유르베다고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예술 작품들도 자기 표현을 했던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본 수업에서는 나오겠지만 아유르베다라는 단어 자체가 음, 아유라는 단어랑 베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아유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뜻인데 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때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는 결국엔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인 나, 그리고 베다는 지혜라는 뜻을 가져서 나를 탐구하는 지혜, 이것이 아유르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컨디션인지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아유르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아유르베다는 그것의 전신인 베다라는 학문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질문 있으시면 바로 해주실까요? 아, 베다라는 학문에서부터 출발했는데, 베다라는 학문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경전인데, 그 경전의 핵심은 매일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삶의 덕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혈액형 검사에서 B형이니까 평생 B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사는 거라든지, INFP로 나왔으니까 INFP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본인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음식도 바꿔주고 운동도 바꿔주고 마음 습관도 바꿔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유르베다. 그래서 내가 체질만 알면 평생 안 먹어야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구별해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서 사는 방법을 만약에 배우고 싶어서 아유르베다를 찾으셨다면 잘못 찾으셨다. 아유르베다는 변화하는 것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변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지. 체질 맞게끔 처방되는 모든 음식 습관, 생활 습관, 마음 습관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계절이 변화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런 변화들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그러면은 이제 좀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한의학에서는 뭐 체질 하면은 뭐만 하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의학의 정수는 체질 구별해가지고 원장님이 A4로 먹지 말라는 거 한 5개 뽑아주던데 막 이렇게 배우셨다면 그것도 사실 한의학의 정수는 전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그렇게 입맛에 맞게 세일즈가 좋게끔 다듬어진 것뿐이지 아유르베다나 한의학이나 모든 의학들이 이렇게 베이스를 맞춰서 그 사람이 평생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를 정해줄 수 있는 학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맞추는 방법을 좀 배운다. 들어오세요. 여기 비어. 그리고 그 다음에 프라크루티라고 하는 타고난 것을 알았으면 두 번째로 이제, 뭐, 아유르베다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아그니라는 것이다. 아그니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불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불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강호동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그 불이 이제 활활 잘 타서 막 라면을 5개 때려 넣어도 소화가 되는 반면에 나는 하나 먹어도 질질 새는 이런 것들도 타고나는 아그니, 우리의 소화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있다. 그래서 그 아그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화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지탱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해서 항상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 그 3가지가 식습관, 수면 습관, 마음 습관. 아유르베다 용어로는 아하라 니드라 브라마짜리아 해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의 패턴대로 나의 소화력이 결정이 되고, 두 번째는 본인의 수면 습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는 어제 평소보다 늦게 잤다 또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러시면 다음날 일어나셨을 때 몸은 스트레스의 상태로 가거든요. 그럼 스트레스인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이제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 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느냐? 몸이 지쳐 있으면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졸린 상태로 나가서 운전대 잡았는데 운전하면서 자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존 본능 때문에 못 잤다, 피곤하다, 짜증나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마구마구 나와서 뇌에다가 피를 장 속에서 공급돼야 될 피를 이제 뇌로 막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긴장 상태로
살게 된다. 그러면 이런 혈액 공급이 뇌로 가고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 장에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화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이제 수면과의 연관점이고, 마지막 마음 습관과 소화력의 연관성은 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급체를 해본 경험이라든지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컨디션들, 심리적으로 서포트가 전혀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 나의 소화력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 즉, 지난 며칠간 떡튀순만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럼 오늘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속이 편안할까요? 좀 불편한 감이 있을까? 그럼 오늘 나의 소화력을 판단하려면 지난 습관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다룬 게 베이직에서도 담겨져 있습니다. 소화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그냥 단순하게 식습관에서 소화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아유르베다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병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병리학적인 부분을 배우거나 해부학적인 부분이나 뭐 생리학을 배우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본인이 지금 현재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불편함은 음, 갑자기 내가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다. 갑자기 괴로움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그냥 잘 살다가 오늘 당뇨 짠 걸려가지고 이제부터 당뇨 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현재 본인의 몸이나 마음의 불편함, 괴로움이 생겼다면 즉 질병의 상태로 가고 있다면 이 질병은 이미 내가 스스로 느끼기까지는 몇 단계 정도 발전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인풋이 있었는가 원인은 반드시 있단 말이죠. 이유 없이 알러지가 터지고 그런 거는 일어나지 않거든요. 저희 아버님 병원에서 환자들 볼 때 가장 많이 환자들이 하는 얘기. 전에는 안 그러던데 이제는 뭐만 하면 막 알러지가 막 뒤집어져요.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체질이 바뀌었어요.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저 특별한 거 한 거 없는데 왜 이렇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히스토리를 받아서 어떤 걸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고 어떤 마음 습관을 가졌냐에 따라서 어떤 화학 제품을 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괴로움의 원인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받아들이시는 것부터 좀 어려워하신단 말이죠. 다들 그렇게 하고 사는 거 아닌가? 다들 좀 바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도 있고, 그 편리함을 제공하는 무언가 물건을 쓰거나 행위를 하신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저의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유르베다 공부를 하고 인도에 가서 현대의학을 공부를 하고 하면서 환자를 많이 보면서 수업을 들어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여기에서부터 받아들이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두들 그렇게 하고 살지 않냐. 음식은 바쁘면은 못해 먹는 거고, 시켜 먹는 거고, 데워 먹는 거고, 인스턴트 먹고, 그러고 다 사는 거지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제 주변에서 행복하고 건강하신 분들, 제가 벤치마크를 하는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그 모두가 다 그렇게 하듯이 먹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듯이 스트레스는 원래 뭐 젊으니까 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배우게 됐거든요. 분명히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에서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모두 다 그렇게 사는 분들은 괴로움이 있고 그 위에 본인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본인에게 맞는 것을 가리시는 분들은 그 위에서 건강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받아들이고 출발을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음,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현대의학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지 않는 미지의 물질과 향신료와 아유르베다 약재를 인도에서 좀 가져와서 먹으면은 내 질병이 내 당뇨가 고혈압에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관심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돌아가셔라. 뭐 아유르베다가 무슨 뭐 신비의 치유술도 아니고
똑같다. 사람 먹는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약재를 쓸 뿐이고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시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한 요 니다나와 까르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인연과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어, 불교 철학을 좀 공부를 만약에 해보셨거나 법문 같은 거를 한번 들어보셨다면, 음, 이런 내용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네, 이 얘기는 아유르베다에서 경전에 실린 질병 치유의 1단계, 니다나 파리바르자나 해서 니다나 없애기가 모든 질병 치유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런 동일한 내용이 사실 불교 철학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연과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과보라고 하는 뭐 말이 좀 거창해서 그런데 뭐 무서운 얘기로 하면 업보, 과보, 업식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전생에 죄를 지었던 것 같은 좀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과보라고 하는 업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가장 쉬운 말로 습이라고 하거든요. 습. 본인이 지은 인연으로 발생하는 습이 발생하고 있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평소에 하는 습관이 까르마로 형태를 잡는 거죠. 내 니다나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활동,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현재의 까르마로 나타나고 있다가 요 인연 과보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제 걷다나 붙다가 이 인연 과보의 진리를 그냥 깨달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즉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신 분들은 요 인연 과보를 깨달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은 내가 지은 인연 때문이다를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마음 수련, 뭐 삶에 대한 수련은 시작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니다나라고 질병의 원인으로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편함이 생기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니다나가 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에서는 명의를 니다나를 잘 찾아주는 사람, 약재를 잘 쓰는 사람도 당연히 의사에 좋은 퀄리티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짓고 있는 이 니다나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풋이 없이 행복이나 괴로움이 발생할 수 없다. 그냥 행복하신 분은 마냥 가만히 있는데도 행복한 게 아니라 분명히 과거의 니다나에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인풋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음, 좀 괴로움에서 헤어나오는데 많은 부침을 겪는 분들의 공통점 아닌 공통점은 현재 본인 상황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좀 많단 말이죠. 뭐 문재인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그죠? 문재인 때는 문재인 때문에, 윤석열 때는 윤석열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재수없게 태어나가지고 여자라서 남자라서 부모가 흑수저라서 뭐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내가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순전히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니다나가 있다. 나한테 주어진 것들이 그랬을 뿐이다. 요거는 그분들의 괴로움을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니다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내 삶의 퀄리티를 여러분도 이제 뭐 이 생소한 학문을 오픈 클래스라도 듣기 위해서 여의도까지 아무도 오지 않는 여의도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셨는데 좀 뭔가 뭐 삶의 개선이 일어난다든지 건강해진다든지 좀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앞에 내용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본인의 지금 현재 삶의 퀄리티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저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인풋을 바꾸셔야 된다. 내 몸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바꾸실 자세가 되신다면 저는 충분히 달라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에 집어넣고 있는 것들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반대로 보통 살잖아요. 음, 기분 따라서 음식을 선택을 하잖아요. 제일 뒤집으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나의 무드가 결정이 된다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합성되는 호르몬에 따라서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될지 우울감에 빠지게 될지는 음식에서부터 기인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대의학에서도. 그러면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은 삶이라면 인풋을 반드시 바꾸셔야 된다. 그것을 바꾸시기 이전에는 뭐 개선, 갑자기 뿅 하고서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인풋을 꼭 바꾸겠다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삶의 퀄리티가 결정이 되니까 기분 따라서 음식 선택하는 습관만 내려놓으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타고난 성향을 이해를 하셔서 나는 이거를 안 먹는 사람이라는 것도 규칙을 정해 두셔야 되고요. 저도 이제 아유르베다 공부하고 수업을 계속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이런 것을 안 한다. 이거는 먹지 않고 이거는 마시지 않고 그냥 차곡차곡 쌓을 뿐이거든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해서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건강을 뭐 찾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다 보니 제가 뭐 남들처럼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빌빌거리고 있는데 같이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이거를 최어하기 위해서는 인풋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분 따라서 이거를 평생 안 먹어도 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은 습관적으로 인풋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서 음식 선택하시면 아수라장이다. 화나니까 떡볶이 먹고, 그죠? 기쁘니까 떡볶이 먹고, 우울하니까 떡볶이 먹고, 짜증나니까 떡볶이 먹고, 그러지 마시고, 음식을 계속 인풋을 바꿔두시면, 그닥 불편하지 않네? 우울감이 좀 줄어드네? 좀 가벼워지네? 몸이 무겁지 않네?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느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쌓여서 식습관이 되는 거고, 아그니가 건강하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요 균형이 맞으면 나답게 사는 게 가능하다. 제일 핵심입니다. 아유르베다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란 내가 괴로움 없이 나답게 사는 것. 뭐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자아실현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천국 가는 거, 어떤 종교에서는 해탈하는 거, 열반에 이르는 거, 자아 실현을 하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다. 행복을 주는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몸이나 마음이 괴롭지 않은 상태를 만드는 것.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멍 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멍 때릴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최고라고 하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명상일 뿐이고, 요가도 그걸 도와주는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 지금 삶이 내 만족감 있게 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방법은 가만히 있어 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데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운전하면서도 핸드폰 켜서 카톡 보내고 인스타 보고 싫어요 누르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되는지부터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배가 부글부글 돼요. 불편한 거잖아요. 내가 편안한 상태가 깨진 거잖아요. 그 질병이란 거죠. 가만히 있는데 손발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겠다. 손발이 뜨겁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내 체내에 있어야 될 대사력들이 사지로 뻗어나가면 질병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기에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질병이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고 질병이 발전돼 가고 있다. 빨리 끊자. 그럼 어디서부터 끊니?
이단화 끊자. 여기부터 가셔야 된다. 아마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요 나이대가 되면은 다들 안단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뭔지 아는데 하잖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죠?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죠? 근데도 술을 먹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는 어쩔 수 없이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결국에는 인풋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퀄리티는 개선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좀 받아들이시고 가만히 있어 보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울감이 밀려오고 나 때는 이랬는데부터 해서 내가 왜 저놈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막 별게 다 떠오르고 있다면 아, 난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니구나. 빨리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나이키가 이미 선수를 쳤습니다. 저스트 두잇이에요. 그냥 좀 해. 이게 최고다. 그냥 좀 해가 가장 최고의 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상담받는 분들이 저는 좀 효율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고요. 이왕 할 거면은 좀 효율적으로 해서 식단도 바꾸고 해서 잘하고 싶어요. 그러고 등록 안 하고 이제 몇 달 동안 또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애가 효율적으로 조금만 하면 몸 좋아지는 걸 올리나 이걸 보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해서 건강을 좋게 유지를 할까 이런 생각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운동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나는 이 워딩을 가진 분들의 가장 큰 함정은 나는 쟤랑 다르게 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 쟤는 생각 없이 살잖아. 근데 잘 따져보시면 얘가 훨씬 행복하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가 훨씬 더 행복하다. 쟤는 저렇지만 나는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건 알아. 운동해야 되는 건 알아. 그래서 계속 걱정은 하고 있어.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 계속하는 얘기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 애가 대학 가면 하려고요. 우리 뭐 취직하면 하려고요. 이직하면 하려고요. 돈 이만큼 벌고 나면 하려고요. 이제 하시잖아요. 그 워딩부터 반드시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뇌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는데, 이 얘기를 끊으시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긍정적인 호르몬이 뇌파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왜냐? 아는데, 해야 되는데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오는 사람이, 운동 가야 되는 거 아는데는 의미를 따져보시면 운동 가야 되는 거 아는데 가기 싫다잖아요.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먹기 싫다잖아요. 즉, 뒤에 거를 이제 생략만 하셨을 뿐, 건강하게 먹기 싫다, 건강하게 먹기 싫다, 운동 가기 싫다, 운동 가기 싫다. 운동 가시는 분 중에 하기 싫다, 가기 싫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뛰고 이러시는 건 없잖아요. 그냥 가는 분들은 가시고, 요리하시는 분들은 요리하시고, 명상하시는 분들은 명상하는 것처럼 본인이 만약에 습관적으로 이 부정적인 워딩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를 반복하고 계시다면 본인이 계속해서 네거티브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는 거를 좀 깨고 나오셔야 되겠다. 그냥 하시면 된다. 그냥 그날 시작하시면 돼요. 그날부터 음, 변화는 그 순간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과정 자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하시고. 원래 이렇게 본 과정에 들어오시면 좀 이렇지는 않고요. 좀 약간 이 초상집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수업을 막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저도 즐겁게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 과정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렇게 이런 초상집 분위기는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과정은 자 아유르베다 협회의 음식학 자격증 과정이고 뭐 나는 자격증 따서 일할 거 아니다.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과정 전체 흐름이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되는 것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뿐이고
다만 시간과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하셨으면은 그래도 뭔가 유용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장치를 한 거고요. 베이직, 어드밴스드, 마스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당연히 뭐 베이직,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드밴스 과정은 좀 굉장히 아유르베다스럽기 때문에, 좀 나는 더 공부를 막 하고 싶다. 베이직을 해보니까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학을 하시고,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는 그냥 유용하게, 어, 가장 뭐 중요한 주제들만 추려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려놨기 때문에 마스터 과정도 있다. 그래서 베이직, 어드밴스, 마스터를 순서대로 들으실 수도 있고 베이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마스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마스터는 왜냐하면은 실습이 아니고요. 시연을 하고 식사를 하고 워크숍 형태로 제가 계속 수업하고 이론적으로 듣고 식사하고 시연하는 거 보고 요 주제에 대해서 건강하게 먹는 방법, 생활 습관이 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요 마스터 과정은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베이직을 듣고 어드밴스를 들으시면 이제 자격 검정 시험에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12월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8분이 보셨고 이제 매년 6월, 12월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직 과정은 요리를 전혀 못하던 것은 수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요리 시작했을 때 관점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리 못하는 거나 뭐 저 아유르베다 학문적으로 모르는데요.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베이직이고요. 8주 과정이고 매주 3시간인데 저희가 11시부터 2시긴 한데 과제를 하면은 제가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시간 반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시작하면 보통 한 2시 반쯤 끝나는 것 같고요.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막 기차 타거나 비행 타시는 분들은 좀 그냥 2시에 나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고, 음, 이 구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 체질 몰라도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한 음식과 생활에 대해서 기초를 다지고 싶은 거는 베이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의 개념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음식학 개론, 그 다음에 소화력을 다스리는 방법, 위장의 대사 흡수도 아유르베다적인 거, 현대의학적인 거 같이 들어가 있고, 요 치유를 위해서 오감을 자극하는 식사법, 그 다음에 마음을 챙기는 식습관, 식재료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만났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지, 어떤 습관들을 걷어내셔야 되는지를 배우고, 식단을 7주차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꾸리는 방법 이렇게 영양학적으로 완벽하게 가까울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식사 구성 비율이 7주 그리고 8주는 아유르베다의 체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8주차의 내용은 베이직 단계에서도 우리가 타고나는 성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이제 이 보라크루티 아유르베다에서 얘기하는 내가 타고나는 성향을 들으시고 좀 더 깊게 공부하면 좋겠다 하시면 어드밴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도 마찬가지로 8주 그리고 매주 3시간 마찬가지로 베이직과 어드밴스는 이론을 듣고 정원은 6명이고요. 이론을 듣고 키친 스튜디오에서 개별 실습이에요. 그래서 2인 1조로 직접 요리를 하시고 식사하시고 뒷정리하는 것까지. 어드밴스는 아유르베다의 철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삶을 사는 방법 그리고 아유르베다 내용으로 시작해서 이 체질을 설명할 수 있는 아유르베다의 고유한 개념인 도샤라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음식을 맛을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떤 음식이 어떤 에너지를 높이고 어떤 음식이 현재 상태에 도움되게 맛을 활용하는 방법
지금 감기가 걸렸으면 이 맛의 음식을 쓰면 안 되고 어떤 맛의 음식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3주차. 그다음에 4, 5, 6주차는 이 도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까파, 삐따, 왔다 해서 요 도샤라고 하는 것들은 계절적으로 보면 봄철에 굉장히 증가를 하고요. 아침 시간에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요것에 맞춰서 식단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봄철에 이렇게 병든 닭처럼 밥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충곤증 오는 것들이 요 까파의 성질이 많아지기 때문이라서 그럼 봄철 이게 비슷한 게 이제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그 그러니까 무거워지고 건강에 방해가 되는 식단을 좀 걷어낸. 그래서 이제 뭐 봄철이나 아침 같은 경우는 단맛의 식재료를 줄이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무조건 이제 따뜻하고 가볍고 건조한 것들로 채운다. 그래서 사실 제철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배우게 되실 게 요 아침 시간대에 가장 안 좋은 것. 또는 내 체질이 카파 체질이라면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 1번이 아침에 주스 마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삐따 체질은 여름과 가을철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음식을 바꾸냐. 그리고 점심 시간대가 삐따가 높아지는 거라서 어떻게 바꾸느냐. 아따 체질은 겨울철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저녁 시간에 오히려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럴 때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요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절과 시간에 따라서 음식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7주차, 8주차는 음식을 약처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요거는 약간의 향신료를 활용하는 정도로 약처럼 음식 재료지만 약처럼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거고 마지막 이제 8주 차는 21일짜리 치유식단요법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음식을 통해서 정화를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식단법을 배우는 게 마지막 8주 차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직에서 수료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수료 조건이 되시면 어드밴스 가실 수 있고 어드밴스도 마찬가지로 출석이랑 뭐 시험이랑 이런 거 패스하시면 이제 자격 시험 보실 수 있고 마스터는 베이직을 수료하시거나 베이직을 수강 중에 이제 시작하실 수 있어요. 마스터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5시간짜리고 이론, 시연, 식사예요. 실습하지 않아요. 조리 실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인원이 많은 워크숍 형태로 가요. 그래서 1기는 1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1기는 18분이 했고, 요 마스터는 마찬가지로 인원이 좀 있을 거고, 어드밴스도 마찬가지로 6명입니다. 정원은 매 기수 6분이고, 마스터 소화력, 1개월 차는 소화력에 대한 것들, 그래서 뭐 대장증후군, 변비, 설사, 소화기 질환을 음식으로 생활습관으로 치유하는 방법, 그다음에 2개월 차는 호흡기, 뭐 비염, 축농증 이런 것들에 맞는 것들, 3개월 차가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식생활 습관, 4개월 차가 여성 건강. 그래서 요 사이클에 맞게끔 또는 여성 질환들에 대응을 하는 식습관, 5개월 차는 성인병, 6개월 차는 면역력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그냥 쭉 볼게요. 베이직 8주 과정, 주일에 3시간, 수료 조건은 출석 80%, 뭐 과제 점수도 있고 뭐 이런 시험도 있는데 과제 같은 경우는 뭐 강제가 아닙니다. 그냥 과제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를 얻어가시니까 본인에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제는 뭐 강제가 아닙니다.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시험이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직을 수료하시면 베이직 수료증 발급이 되고 어드밴스는 이제 8주 과정 마찬가지로 베이직 수료를 하시면 수료증 발급되고 자격증은 어드밴스 수료자 중에서 별도 신청 받아서 마스터 6개월 과정 베이직 또는 어드밴스 수료자 시기상 올해가 저희가 마스터가 3월 9일 개강이라서 요거는 베이직 중간에도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어서 베이직 중간에도 들어오실 수 있고 6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베이직 수료자는 음식학 워크샵 수료증, 어드밴스 수료까지 하시면 음식학 마스터 수료증으로 발급이 되고요. 전체 일정입니다. 따지고 보시면은 11기는 이미 마감이 돼서 뺐고요. 11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인가 시작을 합니다. 일요일반. 그리고 지금 현재 접수 중인 것이 요 베이직 12기입니다. 베이직 12기가 세 자리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베이직은 4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그래서 12기 아니라면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올해 5번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는 이제 베이직을 하는 중간에 계속 퐁당퐁당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 7기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직을 한 3기수 정도 하면 베이직을 한 4기수 정도 하면 어드밴스 2기수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올해 어드밴스는 2번 이제 남았습니다. 8기, 9기, 6월, 7월에 있고, 요 이후에 이제 베이직을 들으시면 어드밴스는 내년 초가 될 겁니다. 음, 그래서 베이직 12기 지금 3자리 남았다는 거 하고, 다음에 4월, 5월, 9월, 11월 이렇게 네 번 선택하실 수 있고, 자격증 시험과 혜택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아유르베다 협회의 음식학 자격증, 민간 자격증 발급되고 협회 정회원 들어오실 수 있는데, 뭐 난 싫은데 하시면 안 들어오셔도 돼요. 이거는 이 인턴십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베이직이 수료되신 분들은 계속 막 인턴으로 오셔서 수업 보조하시고 이론 수업도 듣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인턴십도 있고 어 개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파트너십 하는 것도 지금 한 3분이, 한 분은 스파 쪽에 이거를 좀 연결하고 싶어 하시고, 한 분은 저희랑 같이 해서 이제 그 케이터링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수업을 하시거나 이런 파트너십을 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요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다.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수료하신 분들과는 스터디 그룹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어드밴스 졸업 수료하신 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복습도 하고 이제 그 주기마다 건강에 대해서 유행하는 주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스터디 서클에서 제가 뭐 수업도 해드리고, 그래서 요거는 어드밴스 수료자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정에 대한 복습이 들어가고 새로운 것도 배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료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어드밴스 수료하시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한 12번 하고 음, 오프라인에서도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좀 아유르베다 경전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같이 하실 수 있게 만든 멤버십 프로그램입니다. 음. 그래서 12기 접수 중이고 마스터 2기는 이제 곧 접수 시작할 거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가지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네, 그 베이직 과정이